그럼 이번 시간에는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활용되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R에서 gg플롯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시각화의 그 작성법과 사례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많은 데이터 시각화를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그 중에 EDA에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기보다는 일부 데이터 시각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이 그 EDA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시각화는 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EDA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시각화와 그 ggplot 외에 EDA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패키지에서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DA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히스토그램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앞에서 제 이전 강의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별량의 연속형 변수에 대한 사례수를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그런 그 시각화입니다. 여기 그 그림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교원수에 대한 교원수는 수치형 변수겠죠. 수치형 변수, 교원수라고 하는 일변수에 대한 사례. 그러니까 교원수가 뭐 0인 그런 그 학교는 몇 개인지, 교원수가 뭐 몇부터 몇 사이인 학교 수는 몇 개인지 그러한 그 별량의 그 개수, 사례 수를 표현하는, 그래서 카운트라고 하는 y축의 변수의 그, 그 수치에 대응하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주는 겁니다. 보통 막대 그래프를 우리가 흔히 그릴 때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따닥따닥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좀 간격을 두는 게 일반적이지만 히스토그램에서는 간격을 두지 않는 것이 또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간격을 두면 이 간격이 실제 요 별량에 해당하는 사례수가 없어서 빈칸이 생긴지 아니면 그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에서는 막대와 막대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앞에 ggplot에서도 설명드렸지만 ggplot에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기하 함수는 geom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적 요소로서 일별량에 대한 그 시각화기 때문에 x축에 변수 하나만 이렇게 대응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빈스라고 해서 그 빈의 개수를 써주는데 여기서는 빈 위스 해서 빈의 구간의 크기, 이지 이 두 개씩 그 구간 2의 구간을 가지는 그런, 그래서 여기서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과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의 크기가 2인 그런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교원수, 정규 교원수, 일반 정규 교원수, 특수 교원수가 아니고요. 일반 정규 교원의 숫자, 그 학교별 숫자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지금 보면 지금 이 여기가 두 개씩이니까 여기서 1, 2, 3, 4, 5, 그러니까 약 한 3에서부터 5까지의 그 교원수를 가지는, 그러니까 교원수가 3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죠? 결국에는 소규모 학교가 많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리고 점점 학교 수가 교원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렇게 그 사례 수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꼬리가 긴 치우쳐져 있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그래프를
아래서 그리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DF 스쿨이라고 하는 계속 저희가 사용했던 데이터 프레임인데요. ggplot으로 ggplot 그리는데 어떤 기하 요소를 그리냐?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데 X축에다가는 교원수 정규 일반 계라고 하는 DF 스쿨의 그 열을 매핑하겠다. 그리고 빈 위드스, 빈의 위드스를 2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그런 그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 그래프가 정상적인지 한번 어, 그 교원수 정규 일반 계에 대한 그 테이블, 그러니까 어, 빈도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강의에 그, 그 최빈값을 만들 때그 빈도 테이블을 만드는 그 방법으로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 함수를 사용해서 df 스쿨의 교원수 정규 일반계, 교원수 정규 일반계에 해당하는 함수의 빈도표를 만들어 보면 지금 보면 학생 수가 지금 2, 3, 4, 5 지금 보면 이쪽에 가장 많이 치우쳐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6, 7로 오면서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5에서 가장 많이 지금 빈도수가 보이고요. 6, 7로 오면서 점점점 줄어듭니다. 점점점 줄어들죠? 그것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도 보이셨겠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빈 위드스가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약 39와 플러스 81 정도 되는 120 정도 되네요. 120 정도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2, 3, 4, 5, 한 1800, 1800 정도 되죠. 4, 5, 여기 가장 높은 게 한 1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800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가장 음, 그 사례수가 많은 구간이 어딘지, 그리고 전체적인 분포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교원수 정규 일반 계라고 하는 요 데이터의 분포는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를 가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으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를 설치하고 플롯 언더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요 명령어를 주시면 열의 히스토그램을 한 번에 그려줍니다. 앞에서 ggplot에서는 이렇게 하나하나 어, X축에 대응을 해가면서 하나하나 어,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야 했다면 지금 여기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이 패키지에서는 플롯 히스토그램이라는 함수를 주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주면 그, 그, 그 연속형 수치 열에 해당하는 모든 열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눈으로 다 보기 어려운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한꺼번에 어, 그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어떤 구조로 생겼구나라고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것은 어떤 것들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한 번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 익스플로러의 플롯 언더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익스플로러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R 사용법 맨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install.packages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고 여기에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요. 저는 이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미 로딩 되어 있다 해서 지금 어, 그, 그 에러가 뜨는 거고요. 그래서 요 데이터.점 익스플로러를 설치하고 그리고 플롯 그 플롯 언더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요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히스토그램을 동시에 그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나왔죠? 지금 보시면 교지 면적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히스토그램이 여러 개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조금 키워볼까요? 지금 보시면 교과 교실에 대한 히스토그램, 일반 교실에 대한 히스토그램, 특별 교실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다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꼬리가 긴 이런 분포를 보이고 일반 교실은 약간 이렇게 양봉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또 다른 히스토그램 그려진 걸 보면 지금 여학생의 입학자는 지금 없는, 여학생이 아예 입학자가 없는 학교가 매우 많죠. 매우 많고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지금 진학자도 없고 취업자도 없고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앞으로 가서 보면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이렇게 보면 이 양봉 그래프를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뭐 입학자도 아까 그 비슷하게 보이고 전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규 분포처럼 이렇게 보이다가 여기서 급격하게 떨어진 그런 형태로 좀 보이고 있고요. 전체 직원 여직원들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데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그런 그래프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살펴보면 아, 이 데이터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또 가보면요. 지금 보시면 교원수, 정규 교감, 뭐 이런 데이터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처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히스토그램은 막대와 막대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처럼 간격이 생긴 경우 이것은 실제 사례가 0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스토그램에 간격을 두면 이게 실제로 간격의 그 0인지 아니면 간격인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은 반드시 이렇게 간격 없이 그리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여기 교원수 정규 보직도 이렇게 양봉 그래프 비슷하게 좀 나왔고요. 교원수 정규 일반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길게 치우친 그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페이지 4라고 나오죠. 이 페이지 수가 나와서 몇 개의 페이지로 지금 어, 나왔는지 지금 보면 맨 뒤에 있는 페이지가 한 7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의 페이지가 좀 나오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에 지금 보시면 양봉 그래프가 눈에 확 띄시죠? 아마 요 그래프는 뭐 나중에 좀 확인해 보겠지만 이쪽에 해당하는 학급당 학생 수는 고등학생인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 이쪽은 아마 초등학생일 겁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매우 많고 중고등학교는 아직 조금 그것보다는 좀 그 중소규모 학교들이 좀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교원수 총계의 경우에도 이렇게 완만한데 지금 여기에서 툭 튀어나온 것이 있죠.
지금 그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소규모 학교들이 툭 튀어나온 소규모 학교들이 있고 그 소규모 학교들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약간 정규분포 비슷한 지금 보시면 정규분포 교원수 정규 개도 마찬가지고요. 교원수 총계 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눈으로 여러 개의 히스토그램을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있는 어, 플롯 언더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그리는 데이터 시각화로 확률 밀도 분포 그래프가 있습니다. 확률 밀도 그래프는 앞에서 그렸던 히스토그램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 그렸던 히스토그램은 막대 그래프로 그렸지만 여기서 이 지옴 덴시티라고 하는 이 확률 밀도 분포 그래프는 이렇게 선의 형태로 이렇게 완만한 그런 분포를 표현하는 그런 그래프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이 y축이 density라고 하는 어, 이게 그 likelihood 우도라고 하는 값인데요. 이 우도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흔히들 이제 확률 값하고 이제 헷갈리시는데요. 확률 값이 아니고 여기서 우도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도 값의 의미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확률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 면적의 범위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라고 하면요. 12보다 정규 일반 개의 교원 수가 12명 이하인 학교의 학교의 확률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그, 면적을 합친 것이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아니고 여기 이 값은 여기에 해당하는 값은 이 확률이 아니고 그 확률의 가능성, 가능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likelihood와 probability는 분명히 두 개가 다른 값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그 확률 밀도 분포를 공부하시면 좀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확률 밀도 분포도 히스토그램의 다른 표현 방식이기 때문에 일변수이면서 어, 그 수치형 변수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옴 덴시티라고 하는 기하함수를 사용하고요. 마찬가지로 교원수 일반 개라고 하는 요 x축에 매핑을 시켜 주는데 지금 필이라고 해서 학교급으로 하나를 더 줬죠. 그래서 채워넣는 그, 그 색깔로 학교급을 한 번 더 나눴습니다. 그리고 칼라 값은 여기서 칼라 값은 여기 있는 여기 그 경계를 나타내는 선의 값을 말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 학교급이라고 해서 필의 값과 컬러 앞에 여기 경계선의 선의 값을 같은 색깔로 하는 것을 옵션으로 그 미적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겹쳐지게 되면 서로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알파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투명도를 줬습니다. 여기서 알파 값이 1이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되고요. 알파 값이 0이면 완전 투명하게 되는데 0.3을 줌으로써 뒤에 있는 어, 그, 그 뒤에 있는 그 색깔도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투명도를 조금 옅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에서 본 요 초등학교 요 그래프를 히스토그램을 다시 한번 어, 학교급의 분류한 그래프가 그 분포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여기 있는데 지금 보시면 빨간색 빨간색이 이렇게 이쪽에서 툭 이렇게 올라왔죠. 그리고 중학교는 조금 그 가능도는 적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 소형 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고등학교가 완만하게
소형학교가 좀 적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지금 소형 학교,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들, 그러니까 교원 수가 적은 학교들의 비율이 좀 많이 이 높은 것을 좀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부터는 그 교원 수가 좀 전체적인 분포가 완만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DF 스쿨에 지지플러스를 하는데 여기서처럼 지용 덴시티라고 해서 교원수 일반 정규 일반 개 필은 그, 그러니까 안에 채워지는 그 색깔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그리고 그 채워지는 색깔의 그 경계선도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하고 투명도를 0.3으로 줬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아까와 같은 PPT에서 본 그래프와 같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여기에서 앞에 그러면 앞에 여기 히스토그램을 마찬가지로 P를 학교급으로 주게 되면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그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세분화 학교 급별로 나누어서 그려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앞에서 조금 전에 본 것보다는 좀 차이가 좀 있죠.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서는 실제로 카운트 수인 것이고요. 여기는 아까는 지금 보시면 likelihood 가능도이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요 전체의 학교 급에 따른 그 가능도 의 수치가 이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히스토그램과 그 라이클리후드 값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전체의 그, 그, 어, 사례에 대한 가능도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초등학교 전체에 대한 가능도가 이 정도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실제로 사례 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수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보면 초등학교 수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와 덴시티의 그래프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분포를 보고자 할 때는 덴시 지금처럼 밀도 분포 함수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지금 데이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 패키지에 있는 플롯 언더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사용해서 여러 개의 히스토그램을 한 번에 그렸죠. 여기서는 어,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여기서는 확률 밀도 변수 히스토그램이 아니고 확률 밀도 변수인데요. 확률 밀도 변수를 한꺼번에 그리기 위한 함수로 EMP num biz라고 하는 어, 요 아, 이 부분 앞에 여기 확률 밀도 분포까지만 살려주시고요. 요 히스토그램 여기가 좀 잘못돼서 수정해서 다시 이 레코딩 하겠습니다.